샤카롱!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치현입니다. 오늘의 주제, 많이들 써본 적 없었을 것 같은 바로 그 기어 PRNG 1, 2 숫자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 중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게 뭐죠? 바로 중립기어 N, 내추럴 모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지 않는 부분이고 버튼들인데요. 어떨 때 사용하면 유용하고 어떨 때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중립기어라는 말은 내추럴의 약자 N자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기어와 변속기가 맞물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드라이브, 후진을 놓게 되면 거기에 맞는 기어가 딱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물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퀴가 조금 더 유동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중립 기어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장시간 정차할 때. 이 정차라 함은 주차와는 별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간혹 가다가 신호 대기가 굉장히 긴 곳이 있을 겁니다. 택시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주 짧은 신호도로도 중립을 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짧은 신호에서 자주 중립 기어를 놓을 경우에는 자주 이 기어가 이탈했다 빠졌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어 2에는 더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1분에서 2분이 넘어가는 정도, 한 1분에서 3분 정도 되는 꽤 긴 시간 동안 정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럴 때에는 중립을 넣어서 잠시 휴식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18%에서 38%까지 차량별로는 상이하지만 어쨌든 거의 20%, 평균 25% 정도의 연비 효율이 훨씬 더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바로 이중주차입니다. 정말 사람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중주차를 하고 대체 왜 파킹을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파킹을 놓게 되면 말 그대로 락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퀴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중주차를 했을 때 아까 제가 바퀴가 유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빼기 위해 차를 밀고서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주차 시에는 필수적으로 경사로가 아닌 상황이라면 중립을 넣어 주셔야지만 나가는 사람도 주차하는 사람도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동세차 혹은 견인시입니다. 자동세차 많이들 사용해 볼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중립에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차가 멈춰 있고 이 터널을 움직이면서 세차를 하는 경우에는 파킹을 넣는 경우들이 많지만, 보통의 예전 방식인 터널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차가 터널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퀴가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드라이브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앞뒤로 계속 밀리면서 세차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견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킹을 넣었을 때는 락이 걸리고 차가 이상이 있어서 드라이브가 안 되기 때문에, 혹은 뒷바퀴나 앞바퀴 굴림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내추럴, 기어가 빠진 상태인 중립 상태로만 놓으셔야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 견인시까지 포함하면 총 4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중립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중립을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상식일 것 같은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고 차가 내리막길에서 내려가서 추돌사고, 충돌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설마 누가 모를까 싶겠지만,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풋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 모든 브레이크들이 다 걸려있는 상태로만 되어 있어야지만 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브레이크만 밟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풋브레이크나 핸드 브레이크까지 같이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은데요. 이렇지 않을 경우는 차가 밀려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연비 때문에 내려막길에서 중립 넣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사고까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왜 사고가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왜 놓으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로에서 내려갈 때에는 기본적으로 언덕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가속을 저속을 받기 때문에 중립을 굳이 놓지 않더라도 연비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만 살짝 밟으면서 내려가면 되니까요. 보통은 내려막길에서 악셀을 밟을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연비를 챙기시기 위해서 중립 기어를 놓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물론 중립 기어로 내려가다 보면 연비를 조금 더 챙기실 수도 있지만 살아가실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리막길 내려갔을 때 이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내려갈 때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라던가 핸드 브레이크들이 조금 제 역할을 해주지만, 중립을 넣은 상태로 내려가게 되면 오로지 풋
풋브레이크로만 이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힘을 가하게 되고 발의 피로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고 유발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중립으로 신나게 내려오다가 코너길에서 보지 못한 차가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풋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밀리거나 반응 속도가 내려서 충돌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막길에선 절대 중립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연비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안전이겠죠. 오늘도 이렇게 꿀팁들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안전하고 현명한 운전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